유동, 박시봉, 방. 끊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 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은 편지 봉투에 쓰인 발신인 주소를 제목으로 한 작품이다. 즉, 남신이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새를 들어서 살면서 적은 시라는 의미로 객지에 홀로 머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성찰, 반성하는 거예요. 라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한 내면적 성찰과 함께 올곧은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어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서 쥐인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에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더욱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다시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에 짤랑짤랑 짜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루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가 전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굳고 정한 갈매나무, 이 갈매나무라고 하는 것의 인상이 매우 깊게 박히네요. 자, 좀 길죠? 한 개의 연이에요. 자, 한 연이 한 편의 시. 와우! 자, 한번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과 떨어져 사는 거죠. 화자는 지금 떠도는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백석 시인이 살던 시대로 본다면 식민지 시대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람이 센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고 있어요. 누가요? 화자가요. 그러니까 화자의 처지. 자, 결국 고난을 겪고 떠도는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바로 날이 저물었어요. 시간을 경과하면서 깜깜한 거죠. 암담한 현실이다
그런데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당연히 고난과 시련이겠죠. 그럼 그 뒤에 오는 추위도 역시 고난과 시련이겠죠. 바람이 더욱 세게 불고 추위가 점점 더해져 오고 있어요.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나는 어느 목수네, 어느 목수? 이게 바로 박시봉이라는 사람이에요. 집 헌삿을 깐 삿, 갈대로 엮어 만든 자리인데 향토적 시어를 사용해서 일제강점기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한 시인의 의지가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이러한 사투리를 써서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만 있지 않고 뒤에도 있어요. 한 방에 들어서서 주인을 붙이었다. 주인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1행부터 8행까지 유랑하며 살아가는 화자의 쓸쓸한 처지. 이리하여 이렇게 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 화자의 처지죠. 밤이나 낮이나 밤낮이나 늘 항상 always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아. 나 혼자도 너무 많다는 것은요.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짐지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딜옹백이 향토적 시어예요. 아까 얘기한 사타와 같은 거예요. 북덕불 역시 향토적인 시어예요. 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라고 하는 것은 뜻이 없어요. 그냥 무기력한 삶이고요. 의미 없는 삶을 드러내요.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 있어요. 상당히 무기력한 삶이고요.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뜨문불철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뒹굴뒹굴 방 안을 굴기도 하면서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겁니다. 회한, 다시 후회회, 한탄한. 내 슬픔, 어리석음을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어리석은 지난날의 삶에 대한 반성.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반추한다. 요 단어 몰라서 틀리면 안 되겠네요.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9행부터 15행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반추와 성찰. 내 가슴이 꽉 메워올 적이며 내 눈물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뜨거운 것이 뭐겠어? 눈물이죠. 그죠?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이며 뭡니까? 동일한 어미를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and 그래서 어떤데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대요. 결국은 절망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16행에서 19행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 한탄과 절망, 그래서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네요. 그러나 이야기 뒤집어지나요? 시상의 전환. 나는 고개를 들었으니까 위를 보고 있지. 그죠? 화자의 태도가 변한 거야. 밑으로 내려가다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약 그래프를 그린다면, 자, 이게 시상이 전개되고 있게, 이게 플러스 정서, 이게 마이너스 정서라고 한다면, 화자는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다가, 그러나, 요게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죠. 고개를 들었으니까 이제 일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겠죠.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데, 높은 천장을 쳐다본다는 것은 화자의 시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기고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나는 이때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어. 내 의지만 가지고 나를 이끌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의지에 따른 삶이 어려워. 왜? 이 의지보다, 이것들이라는 건 의지예요. 의지보다 더 크고 높은 것. 그게 바로 뭔데? 운명. 그게 바로 뭔데? 신, 가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대.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니야. 결국 뭡니까?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네요.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20에서 23행까지 화자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뭡니까? 시간의 경과. 내 시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이 울분과 감정이 고조됐던 게 더 올라가 가라앉죠. 가라앉겠죠. 어지러운 마음에 슬픔, 한탄 이런 내적 갈등이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가라앉았으니까 어때요? 내적 갈등이 정화가 되는 거죠. 조금씩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이 돼요. 진정이 되니까 화자는 뭐라고 그래요? 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 해서 쌀랑쌀랑 싸랑눈이 문창을 치기도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외로우면 어떻게 하겠니? 누굴 만나고 싶겠지. 어떤 통로를 살피고 싶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나가려고 문 열었어. 문 열었더니 뭐야? 눈이 내리고 있는 거야. 쌀랑쌀랑거리면서 어씨 추워. 이러는 거예요. 결국 이 싸랑눈은 화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시련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장애물이라든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래프 본다면 여기서 내려가다가 올라갔는데 다시 꼬꾸라지는 거죠. 올라갔는데 다시 꼬꾸라지는 거죠. 꼬꾸라졌다가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무릎을 꿇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반성이죠.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이거예요. 겸허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얀 시적 허용이죠. 눈을 받고 있을 이때 눈은 쌀랑눈 같은 거겠죠. 마른 잎새 쌀랑쌀랑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눈을 맞고 있을 눈을 맞을 반복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지요? 결국은 고통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세, 의연함을 보여주면서 눈을 맞을, 굳고 드물다는, 흔치 않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한다는 건 뭐야?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아니야.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요. 그럼 갈매나무가 드러내는 삶의 자세가 뭔데? 굳고 정한이죠. 굳고 정한이죠. 결국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동일시와 함께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와 소망. 자, 마지막 24행부터 32행까지는요. 현실 극복 의지와 그 다음에 굳고 정한 삶에 대한 다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 전체의 구절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전체를 봅시다.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반성적, 성창적이죠. 성찰적,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내면의식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 제목이 그래요. 시적 화자의 의식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자, 볼까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발신인 주소래요. 왜? 박시봉은 집 주인의 이름이고 여기서 말하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이것은 그 집에 거처하고 있다, 살고 있다 라는 뜻이다. 결국 이 화자는 남신이주 유동이라는 곳에 있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근황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 시상정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과거에 가족 아내도 잃고 부모도 잃고 떠도는 삶을 살고 있죠. 고난과 방황,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맸어요. 그러다가 지금 박시봉의 집에서 새빵살이 하네요. 그 새빵살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슬퍼하죠. 후회와 한탄에 빠져 있죠. 비에는 슬플 빗자에다 슬플 내자예요. 슬픔이에요. 어느 정도 슬퍼?
죽을 수밖에 없음을 느낄 정도로 슬펐어요. 그러나 이런 운명에 대한 인식을 하고요. 나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끌고 다니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한계를 수용하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굳고 정한 삶에 대한 다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갈매나무가 뭔데요? 그랬더니 갈매나무는 분명 드물고 굳고 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굳고 정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오는 시련, 고난의 시간, 겨울을 꿋꿋이 견뎌내고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고든 속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정한이니까 고결한 존재가 되겠네요. 결국 화자는 이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일제히 혹독한 현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어때? 굳고 고드며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매나무 정리한다면 첫 번째, 삶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두 번째, 의연함을 드러낸다. 세 번째, 결국 화자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되겠습니까? 별표 빵. 토속어, 사투리죠. 방언, 같은 말이죠. 토속적 소개제를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이네요. 자, 일단 사투리 사용하고 있네요. 삿, 쥔, 딜, 옹뱅이, 북덕불과 같은 토속적인 시어와 소재를 사용해서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긴 문장을 사용한 산문적 진술이고요. 심표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시상전개 방식이 나열, 열거의 방법을 쓰고 있다. 심상, 이미지. 겨울의 춥고 쓸쓸한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람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덕불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는가 하면 누추한 방의 정취를 후각적 심상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눈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쌀랑쌀랑이라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청각적 심상도 씁니다. 촉각 쓰고요. 후각 쓰고요. 시각 쓰고요. 청각 쓰고요. 자, 이러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겨울이라는 시적 배경과 화자가 처해 있는 처지, 이걸 겨울을 시대적 배경,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를 지식인의 어떤 고뇌 내지는 고단함, 슬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절망감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라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백석 시인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